안녕하세요. 본 콘텐츠는 60, 70대 시청자를 위한 경험 기반 교육 콘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수 체질이야. 이제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수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집안 내력, 운,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삶에서는 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한약 체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체질이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몸과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기능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75세, 80세인데 어떤 분은 아직 혼자 외출하고 식사도 즐기고 농담도 하고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특별히 큰 병이 없어도 하루 종일 누워있고 모든 것이 귀찮고 이제 끝이지 뭐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병의 유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사 수치 때문만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노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이미 70대부터 장수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서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10가지 신호를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사표 필요 없습니다. 운동 능력 측정 안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은 장수할 겁니다. 이런 희망 고문용 영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거 없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공포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장수 체질을 알아보고 괜히 스스로 꺾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불씨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머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머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신호는 아주 단순하지만 장수 체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머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아, 일어났구나 정도입니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반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지는 않아도 극단적으로 무겁지는 않고 20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서서히 맑아진다. 이렇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개운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정신이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개운한 아침이 어딨어요. 맞습니다. 75세 이후에 20대처럼 벌떡 일어나는 건 정상도 아니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머리가 1에서 2시간 이상 멍하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다. 아침마다 살아있다는 게 버겁다는 느낌이 든다.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피곤하다. 이건 단순한 노화라기보다 뇌와 신경이 과하게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아침 반응이 중요할까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 특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아침까지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리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병명 이전의 신호입니다. 검사에는 잘 안 잡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아픈 건 장수 체질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굳어 있고 손이 잘 안 펴지는 건 대부분의 노년층에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생각이 이어지는지, 오늘 할 일을 떠올릴 수 있는지, 말이 막히지 않는지, 이게 남아있다면 장수 체질의 중요한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살아난다. 이건 아직 내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신호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면 지금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무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는 몸의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이 아직 두렵지 않은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혼자 외출하는 것이 아직 두렵지 않은가? 두 번째 신호는 몸보다 마음, 정확히 말하면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외출할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십니까? 귀찮긴 해도 다녀올 수는 있지. 아니면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이 차이가 장수 체질에서는 매우 큽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병원, 시장, 은행 정도는 다닌다. 누군가 꼭 따라오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외출 자체가 두렵지는 않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중심은 아닙니다. 이 상태라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이 감각입니다.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길에서 멍해지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늘어나면 몸이 멀쩡해도 집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외출이 아직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하면 되지. 천천히 가면 되지.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이건 체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감정 조절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장수와 직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짚겠습니다. 혼자 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수 체질의 기준은 많이 나간다가 아니라 나갈 수 있다는 선택권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오늘은 안 나가도 내일은 나갈 수 있고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다. 이 여지가 남아있으면 삶의 궤도가 유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이 무섭다. 예전엔 다니던 길도 불안하다. 사람 많은 곳이 견디기 힘들다. 괜히 나갔다가 사고 난다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건 단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피로, 감정, 에너지 고갈이 겹쳐질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라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억지로 용기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외출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회복할 기회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외출이 아직 가능하다. 두려움보다 조심이 앞선다.
선택권이 내 손에 있다.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아주 중요한 축 하나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몸도 마음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음식이 아직 맛있다고 느껴지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음식이 아직 맛있다고 느껴지는가? 세 번째 신호는 몸보다 더 솔직한 신호입니다. 바로 음식이 아직 맛있다고 느껴지는가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식사할 때 그래도 이건 맛있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먹는 거지 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음식 맛은 느껴진다. 짜고 단 것만 찾지 않는다. 씹고 삼키는 게 고통은 아니다. 이 상태라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남아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입맛이야. 그런데요, 장수하는 분들은 입맛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는 못 먹어도 먹을 때는 먹는 느낌이 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왜 음식의 맛이 중요할까요? 맛을 느낀다는 건 단순히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신경, 뇌의 반응, 감정 상태, 이 세 가지가 아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완전히 무미하게 느껴질 때는 몸보다 마음과 신경이 먼저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다. 씹는 게 귀찮아서 빨리 넘긴다.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다. 혼자 먹는 밥이 유난히 괴롭다. 이건 단순 노화라기보다 우울, 감각 저하, 신경 피로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겠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먹는 것보다 맛을 느끼며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숟갈이라도 이건 괜찮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몸이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국물 맛이 구분된다. 싱겁게 먹어도 맛이 느껴진다. 먹고 나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이건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생존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억지로 먹지 않아도 음식이 아직 맛으로 인식된다. 이 조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기둥 하나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만약 이 감각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양보다 느끼는 식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수명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큰 낙상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최근 1년 동안 큰 낙상이 있었는가? 네 번째 신호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최근 1년 동안 큰 낙상이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낙상이란 병원에 가야 했던 경우, 며칠 이상 통증이 지속된 경우, 넘어지고 나서 겁이 생긴 경우, 이 정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발을 헛디뎠다거나 의자에 부딪힌 정도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크게 넘어진 적이 없다. 혹시 비틀거려도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손잡이나 벽을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이렇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건 근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낙상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 다리 힘, 균형 감각,
시야, 반사신경, 이 네 가지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눈에 띄게 약해지면 큰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첫 번째 큰 낙상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낙상 그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넘어지고 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또 넘어질까봐 움직임이 줄어든다. 활동량이 줄면서 근력이 더 빨리 빠진다. 결국 집 안에서만 생활한다. 이 악순환이 장수를 막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최근 1년간 큰 낙상이 없는 분들은 이미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몸의 협응 능력, 위험 인식 능력, 조심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아직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몸을 가진 건 아닙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넘어질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미끄러운 곳에서는 천천히 걷고, 어두운 곳에서는 멈추고, 급하면 잡을 것을 먼저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수 체질의 움직임입니다. 만약 지난 1년 안에 큰 낙상이 있었다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는 조심의 기준을 한 단계 올려야 할 시점이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실내 손잡이 점검, 야간 조명 확인, 슬리퍼 미끄럼 방지, 이런 것만 바꿔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큰 낙상이 없다. 넘어질 뻔해도 균형을 잡는다.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이 조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아주 중요한 관문 하나를 이미 통과하신 겁니다. 이제 5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몸보다 더 미묘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아직 귀찮지 않게 들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사람 이야기를 아직 귀찮지 않게 들을 수 있는가? 5번째 신호는 몸보다 더 조용하지만 장수와 매우 깊게 연결된 신호입니다. 바로 사람 이야기를 아직 귀찮지 않게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또 그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날도 있고 반대로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듣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날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장수 체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말이 재미있지는 않아도 듣는 게 크게 괴롭지 않다.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라도 끄덕인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는다. 이 정도만 되어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들어줄 여력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 에너지, 뇌의 여유, 마음의 완충장치, 이 세 가지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누가 말만 꺼내면 짜증이 난다. 사소한 말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다 필요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사람보다 말을 못 견디는 상태가 더 위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리 피할 수 있고, 듣기 싫으면 화제 돌릴 수 있고,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졌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가? 조절이 가능하다면 아직 건강한 상태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살지. 이 말 속에는 체념도 있고 수용도 있고 아직 남은 삶의 감각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야기가 완전히 고통은 아니다. 화가 먼저 치밀지 않는다. 필요하면 거리를 둘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심리적 기반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외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이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 아파요.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쪽 무릎 바깥쪽이 계단 내려갈 때 찌르듯이 아파요. 두 분의 나이는 같을 수 있지만 몸과 뇌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아픈 위치를 대략이라도 말할 수 있다. 언제 아픈지 설명한다. 예전과 다른 점을 구분한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픈 곳을 설명한다는 건 단순한 말솜씨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 기억력, 판단력, 말로 정리하는 능력,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뇌의 여러 기능이 아직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이 설명을 유심히 봅니다. 설명이 또렷한 분들은 치료 반응도 대체로 좋습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만 반복한다. 질문을 해도 같은 말만 한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난다. 말하다가 자주 흐려진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를 뇌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아픈 데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수하는 분들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아픔을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전부로 느끼느냐.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갑니다. 집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불편한 곳은 어디인지, 언제 가장 심한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비슷한지, 이 정도만 스스로 말로 정리할 수 있어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대략이라도 말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설명한다. 모르겠다와 여기다를 구분한다. 이 능력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인지적 축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몸도 머리도 아닌 감정의 미세한 신호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웃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웃을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신호는 아주 작지만 장수와 깊이 연결된 감정의 신호입니다. 바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웃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크게 웃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배를 잡고 웃거나 소리내어 웃지 않아도 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 혼자서 피식 웃는 정도, 그래도 이건 웃기네라고 느끼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웃음이 나온다. TV, 뉴스, 손주, 산책 중 미소가 나온다. 웃고 난 뒤 기분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회복력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노년기에는 웃을 일보다 참아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웃음은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표정이 굳어 있다. 웃음이 나오면 어색하다. 웃고 나서 죄책감이 든다. 웃을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은 밝음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세상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는다. 이 여유가 웃음으로 잠깐씩 드러납니다. 실제 장수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뭐 웃고 넘어가지. 별 수 있나 그냥 그러려니 하지. 이 말 속에는 포기가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음이 나온다. 크지 않아도 된다. 웃고 나서 기분이 조금 가벼워진다. 이 조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이제 8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남아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남아있는가? 8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방금 하려던 걸 잊어버려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는 다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가 넘어서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물건 둔 곳이 헷갈리고 단어가 입에서 맴도는 것. 이건 대부분의 노년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걸로 장수 체질이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장수 체질에 가까운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지금은 생각 안 나네라고 말한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헷갈리면 확인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 남아있다는 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돈 이야기, 계약 이야기에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위험해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한다. 이 능력은 기억력보다 훨씬 늦게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직접 연결된 능력입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확신이 과도하게 강해진다. 낱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 손해보거나 위험한 선택을 반복한다. 내가 다 맞다는 말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판단 기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은 기억을 많이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으로 실수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판단이 남아있으면 삶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 그건 좀 더 봐야지. 확실한 건 아니야. 이 말들은 무기력이 아니라 인지적 안전장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바로 안 떠올라도 위험한 결정은 피한다. 모르면 멈출 줄 안다. 이 능력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가장 핵심적인 뇌 기능을 아직 지니고 계신 겁니다. 이제 9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는 병이 있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병이 있어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 병이 있어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는가? 9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바로 병이 있어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병이 없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75세가 넘으면 고혈압 하나쯤 있고 당뇨나 관절 문제 하나쯤 있고 약 몇 가지 드시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차이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병이 삶을 전부 흔드느냐입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를 보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 대체로 일정하다. 병이 있어도 하루의 흐름은 유지된다. 아프다는 말이 하루의 전부는 아니다. 이 상태라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병을 관리 대상으로 분리해서 보는 힘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병이고 저건 내 하루야. 병이 삶을 완전히 삼키지 않도록 선 긋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하루 계획이 전부 무너진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픈 이야기만 반복한다.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이 늘어난다. 이건 병이 심해서라기보다 삶의 리듬이 병에 잠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수 체질이라고 해서 아픔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픔이 중심이 되느냐, 배경이 되느냐입니다. 배경이 되면 삶은 계속 갑니다. 중심이 되면 삶은 멈춥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서 병 말고 떠오르는 게 있는가? 밥 이야기, TV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게 하나라도 떠오르면 아직 리듬이 살아있는 겁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쉬고, 이 단순한 반복이 몸과 뇌를 붙잡아 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이 있어도 하루의 틀이 유지된다. 아픔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약, 식사, 휴식에 나만의 흐름이 있다. 이 조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마지막 큰 기둥 하나를 이미 지니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는 몸이나 머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지나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내 인생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지나치지 않은가? 10번째 신호는 몸도 머리도 아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지나치지 않은가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말부터 하겠습니다. 75세가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물건을 줄이고, 통장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 이건 건강한 판단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정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리가 준비인지 아니면 포기인지입니다. 먼저 장수 체질에 가까운 상태를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오늘 할 일은 있다. 혹시 몰라서 준비는 하지만 내일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다. 죽음보다
오늘 하루에 더 관심이 있다. 이 상태라면 아주 건강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조금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완전히 피한다. 나는 이제 할 일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 스스로를 가족의 짐으로 느낀다. 삶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삶과 거리를 두려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수 체질은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보다 오늘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 계획이 크지 않아도 새로운 목표가 없어도 오늘 하루를 완전히 접지는 않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뭐 하루 더 살아보지.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됐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은 괜찮아. 이건 미련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입니다. 아주 간단한 점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이거 하나는 해야지. 밥 한 끼, 산책 10분, TV 한 편, 전화 한 통. 이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은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정리는 하지만 삶을 접지는 않는다. 죽음보다 오늘에 더 관심이 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짐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장수 체질의 마지막 관문까지 이미 와 계신 겁니다. 엔딩.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75세가 넘어서도 장수 체질을 보여주는 10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개나 해당될까? 이건 있고 이건 좀 약해졌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수 계산이 아닙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가지는 완벽하게 다 갖추라고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낸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7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의 궤도 위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5개, 6개만 해당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수 체질은 무너지듯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약해질 뿐이고 다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정신이 돌아오는 것, 혼자 결정할 수 있는 힘, 음식의 맛을 느끼는 감각, 사랑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마음,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는 태도, 이 중 하나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삶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장수 체질을 앞으로 10년 더 유지하는 방법, 노년기에 무심코 하다가 삶을 급격히 약하게 만드는 습관들, 괜히 참고 버티다 무너지는 노년을 피하는 현실적인 기준, 차분하게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부추기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